오늘은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레퍼런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서 우선적으로 화면을 구현한 뒤에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해가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양이 많거나 하는 문제로 섣불리 시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레퍼런스를 중점적으로 구현한 뒤에 덜어내는 방식 혹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초안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큰 그림을 만드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공유되었던 기획문서의 연장선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구현하려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놀자 같은 레퍼런스 페이지를 시각적, 기능적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클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그마, 빌더.io, 커서, AI를 연결한 효율적인 개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HTML2 피그마 플러그인을 활용해 실제 웹페이지 디자인을 피그마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야놀자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해당 주소를 복사합니다. 피그마를 켜고 하단의 플러그인으로 갑니다. 피그마 플러그인 기능을 열고 HTML2 피그마를 실행하면 플러그인이 실행됩니다. 인터넷 주소 입력 창에다가 복사한 야놀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그란 로딩이 나오고 기다리면 금방 다 출력이 완료됩니다. 중간에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웹에서 보이는 레이아웃과 텍스트, 이미지 구조가 그대로 피그마로 복제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여기저기 움직여보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보세요. 야놀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콘, 이미지, 카테고리, 섹션별 영역, 카드 형태의 디자인 등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화면 구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이후 디자인 작업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 다음은 피그마에 가져온 디자인을 빌더.io로 전송해 코드 형태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단의 플러그인 버튼을 누르고 검색어에 빌더.io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셀렉트 레이어라고 나오고 우리가 만든 야놀자 영역 상단에 있는 이름을 클릭하면 이 레이어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을 시작합니다. 변환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가지 버전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위 버전이 더 잘 나온 것 같으니 위 버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더.io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빌더 웹사이트에서 보면 중앙에는 피그마에서 만든 디자인 내용이 출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스타일, 옵션, 데이터 등 디자인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디자인이 잘 반영되어서 나왔는지 봐보도록 합니다. MD 추천, 스페셜 특가라는 버튼과 오른쪽 추천 내륙 놀거리와 추천 제주 놀거리라는 버튼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고 두 줄로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도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 밖에 제대로 나왔는지 하나씩 점검합니다. 우선 좀 삐뚤어지고 하더라도 어차피 코드로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별도로 수정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디자인적인 수정이 가능하시면 여기에서 수정하셔도 좋고 여기로 보내기 전에 피그마에서 수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피그마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빌더는 많이 만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해보려다가 그냥 커서에서 수정하려고 그대로 이슈들을 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디벨롭이라는 단어를 클릭하면 개발용 코드로 변환해줍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니 왼쪽 내용이 바뀝니다. 카피 커맨드를 통해 커서 터미널에서 실행하면서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옵션을 설정해야 하고 필요시 프롬프트를 넣고 해야 하는 번잡스러운 과정이 있어서 아래의 제너레이트 코드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직접 생성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를 직접 만들고 난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복사해서 커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하나씩 복사해서 커서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파일명을 똑같이 한 뒤에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로 넣어둡니다. 코드를 다 옮기고 난 뒤에 파일들을 모두 드래그해서 프롬프트 입력창에 넣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오토로 되어 있는 걸 손에 3.7로 바꿔줍니다.
여기부터 뭔 에러가 났다고 합니다. WLIGHT라는 파일에서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하는 걸 지켜보고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중단하고 다시 명령어를 넣도록 할게요. 에러가 또 났으니 일단 스탑을 눌러서 멈추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뭔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빌더로부터 만든 코드들을 다시 선택해서 넣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전에 생성된 게 다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넣어서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이자 루트라고 하는 이 폴더 내에 새로 생성된 파일들을 점검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체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AI에게 이해한 부분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저 역시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기도 편하고
AI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예정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개념이라 변수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그 파일을 보면서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파일을 다 만들었습니다. 문서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단락별로 크게 범위를 여러 개로 나눠놨는데 총 13개까지 나눠놨습니다. 마지막에 우선 작업 항목까지 작성해주는 거 보니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정리해준 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0번부터 13번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선 프론트만 구축할 것이고 추후에 백엔드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MVP에만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다국어 기능이나 API 연동, 테스트 환경 구축, 배포 환경 설정 같은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시하고 냅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했는데 무슨 작업인지 모르는 걸 이어서 시작하네요. 이 부분은 중단하고 작업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하나씩 작업하라고 지시하면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별도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번 거 잘 보세요. 체크리스트 내용을 작업하기 위해 1번의 프롬프트당 최대 25번의 에이전트가 AI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25번을 넘어가게 되면 리줌 버튼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된 내용으로 요청을 하니 AI 콜을 거의 25번을 꽉꽉 채우면서 프롬프트마다 콜 횟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작업을 끝내면 마지막 작업은 체크리스트 파일을 다시 불러서 지금 문서에 있는 괄호 안에 X로 채워넣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1번 영역을 다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에러난 경우에는 Move to Background를 클릭해서 터미널로 옮겨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알아서 에러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 페이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속해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봅시다. 지금 보니 상단의 야놀자 로고와 검색창 그리고 이미지 부분이 날아갔네요. 우선은 그러려니 하고 냅두고 구현된 내용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아이콘, 배너, 이미지, 섹션, 버튼 등 다양하게 잘 구현됐습니다. 내용이 꽤나 복잡하지만 거의 야놀자 내용을 그대로 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미지들이나 클릭이 가능한 부분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클릭 가능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페이지만 떠온 상태이기 때문에 각 페이지나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어떤 세부 페이지로 가는 것까지는 구현되지 않아서 클릭해도 아무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도 전체 보기 버튼이나 아이콘의 크기, 글씨 크기, 폰트 등 거의 대부분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몇 번의 딸깍으로 이렇게까지 구현되는 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야놀자 같은 페이지는 몇백 명의 팀이 개발을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나 복잡도가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을 하나씩 다 연결하고 어떤 페이지가 나오게 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가 좌우로 스와이프 되면서 이미지가 넘어가는 걸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한 건데 현재는 그냥 이미지를 무식하게 노출시켜 놓은 상태네요. 이런 건 사이즈도 그렇고 수정하면서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까 빌더에서 지적됐던 부분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 작은 부분이니 그냥 넘어갑니다. 다 코드로 수정해달라고 추후에 요청하면 됩니다. 완성도를 처음부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전체 그림을 계속 보면서 만들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만들어졌고 뭐가 수정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기록해서 어떤 것을 수정할지를 잘 적어놓고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바이브 코딩으로 아직 남은 체크리스트들까지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남은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다음 단계라는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저런 파일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 세세하게 나눠 놓은 것 같네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파일 두 개를 드래그해서 놓고 다음 작업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역시 체크리스트 파일을 드래그로 넣어두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남은 작업을 이어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번 콜을 모두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만든 예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체크리스트로 내용을 이미 전달했고 뭘 할지 AI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라고만 얘기해도 뭘 할지 정확하게 알고 남은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의 체크도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안 되었네요. 체크만 다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제는 야놀자 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야놀자 웹사이트에 방문한 뒤에 F12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를 킨 뒤에 개발자 모드 좌측 상단에 보시면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각 모바일 버전으로 바로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 각 영역별로 뭐가 어떻게 세팅되었는지도 자세히 나옵니다. 거의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니 상단의 검색창 부분과 로고 부분 빠진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좌우 양옆의 넓이가 야놀자 페이지보다 좁게 나온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원본과 비교하면서 적극적으로 레퍼런스를 반영할 수 있게 점검해봐 주는 게 좋습니다. 이슈가 발견되면 버튼 간격을 조정해줘, 이미지 로딩 성능 개선 방안 알려줘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체크리스트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최종 점검 및 문서화를 합니다. 깃허브에 가서 리포지토리 이름을 바꾸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퍼블릭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만든 이 작업물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으셔서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링크는 설명과 댓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내용을 기록하고 깃허브의 푸시를 통해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그마에서 시작해 빌더.io, 커서 AI를 거치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쉽게 초기 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체험해 보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